안녕하세요. 에메랄드 워터입니다. 오늘은 무한수 어항 중에서도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는 미니 어항, 미니 어항에서 무한수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수질 측정을 제가 무한수 어항 유튜브로 올리면서 한 번도 올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수질 측정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질 측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한수 어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수 어항 관련되는 정보를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는데요. 그 유튜브 영상 보시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 무한수 카테고리에 가시면은 무한수 어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나서 무한수 어항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미니 어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항은 크기를 보시면요, 가로 20cm, 저게 이제 약 한 20cm 정도 되는 룹통이고요. 그리고 세로로는 14cm, 그리고 높이 18cm의 아주 작은 사이즈의 룹통입니다. 주로 이제 베타를 키울 때 사용하는 어항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3.6리터 정도가 됩니다. 물의 양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항의 크기, 그 중에서도 실제로 물이 들어있는 크기, 물이 들어있는 길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는데 센티미터로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1000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룹통 같은 경우는 물통의 크기는 20 곱하기 14 곱하기 18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이 들어있는 양은 높이가 13cm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4 곱하기 13을 곱하고 나누기 1000을 하게 되면은 3.6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피 20마리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어항을 지금 무한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수 어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생활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환수를 통해서 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환수한다는 얘기는 2, 3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어항 물 중에서 일정 양만큼을 규칙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입니다. 즉 물을 빼고 새로 집어넣는 개념이죠. 이렇게 환수를 하는 이유는 여과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질산염은 제거할 수가 없다 보니까 환수를 통해서 질산염의 농도를 낮추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생활에서는 환수하는 개념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때 사용하는 여과 박테리아는 자가 박테리아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무한수 어항이고 타가 박테리아를 활용을 합니다. 무한수 어항, 즉 환수를 하지 않는 어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한수 어항을 실험한 지가 약 한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는 환수를 하지 않는 어항의 수질 측정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성공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어항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투여하면은 타가 박테리아가 수질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질산염도 타가 박테리아가 제거하기 때문에 관상어가 자라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좋은 수질이 되는 거죠. 지금 구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질이 좋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이 어항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작은 사이즈의 어항, 룹통이고요. 설탕을 투여하는데 이 어항에 지금 구피가 20마리 자라고 있는데 설탕을 0.5g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투여하는 양이 0.5g. 근데 이제 제가 무한수 어항을 운영하면서
마리수가 많으면은 이게 하루에 한 번 타는 것만 가지고는 좀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매 시간마다, 즉 1시간에 한 번씩 설탕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신 분 중에서 도징 펌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어항에는 도징 펌프를 이용해서 1시간에 한 번씩 설탕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징 펌프인데요. 저는 이제 2구짜리 도징 펌프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어항이 있고, 어항 옆에 보면은 조그만 물통이 하나 있죠. 여기에는 설탕이 타져 있는, 즉 설탕물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물이 이쪽에 있는 호스를 통해서 올라가고, 이쪽에 있는 도징 펌프에 이쪽 왼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형식이 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쪽으로 해서 어항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물이 1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설탕물을 매 시간마다 어항에 투여하게 되면은 이 설탕물은 타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타가 박테리아는 이 설탕물을 먹으면서 암모니아와 아질산염, 질산염을 제거해 주어서 이 어항이 좋은 수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어항에는 설탕물을 하루에 0.5g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탕이 투여되는 양은 설탕이 아니고요. 설탕물이 투여되는 양은 1시간에 10ml가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4회 들어가도록 도징 펌프에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뭐 이런 설정 방법들은 도징 펌프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 보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징 펌프에 의해서 한 번에 10ml씩 하루 24회, 즉 240ml의 설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물통은 1.6L가 들어가는 물통입니다. 그러므로 1600ml를 하루 들어가는 240ml로 계산을 하면은 6.71분의 설탕물이 오른쪽에 있는 물통에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설탕 들어가는 양이 0.5g인데 24회에 걸쳐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은 0.02g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물통은 6.71분의 물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항에는 현재 0.5g을 타고 있고요. 그래서 0.5g 곱하기 6.71분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통에는 3.3g의 설탕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니 어항 수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큰 어항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의외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작은 공간에 작은 하이즈의 어항을 두고 관상어 뭐 서너 마리 정도를 키우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수질 측정을 하는데 제가 pH와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이렇게 네 가지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향은 이쪽에 암모니아 시약병, 그리고 아질산염 시약병, 질산염 시약병, 그리고 pH 시약병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관 4개를 지금 미리 준비해 놨고요. 시험관에 pH와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항물을 시험관에 5ml씩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한꺼번에 재기 위해서 시험관 4개 모두 5ml씩을 담아 두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측정 키트는 ATI 측정 키트이고요. 측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무 장갑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비닐 장갑 종류를 끼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측정 시약들이 독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암모니아부터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측정 시약병 1번입니다. 암모니아 측정하는 방법은 시험관에 이미 테스트할 물 5ml를 넣어둔 상태이고요. 시약병 1병을 수직으로 세워서 총 8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약병 2번입니다. 암모니아 시약병 2번. 암모니아 시약병 2번도 마찬가지 수직으로 세워서 8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자, 시험관의 뚜껑을 덮고 5초 동안 흔들어 줍니다. 자, 5초 정도 이제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5분간 대기했다가 암모니아 색상표를 이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4가지 모두 측정을 한 다음에 그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질산염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질산염 측정 키트이고요. 측정 시약병을 수직으로 세우고 테스트할 물에 5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업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시약병의 뚜껑을 닫고 5초 동안 상하로 흔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질산염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염 측정 시약병 1번입니다. 이미 테스트할 물 5ml를 지금 받아둔 상태이고 여기에 1번 시약병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10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질산염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른 시약병을 측정하는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염 방금 전에 10방울 떨어뜨린 시약병 이걸 들고 또 한 손으로는 2번 시약병, 질산염의 2번 시약병을 같이 든 상태에서 30초 동안 강하게 흔들어 줍니다. 음, 30초가 생각보다 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시약병, 방금 전에 흔들었던 2번 시약병을 수직으로 세우고 역시 10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관의 뚜껑을 닫고 60초 동안 또 강하게 흔들어 줍니다.
60초 동안 흔들고 나서 이제 5분간 대기하게 되죠.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의 질산염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수돗물을 거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기에서 나온 물의 질산염 수치는 10 ppm 정도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질산염이 5 ppm 정도가 나오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10 ppm, 어떤 곳은 20 ppm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pH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 측정 시약입니다. 이미 시험관에는 5ml의 테스트할 물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시약병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3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암모니아, 아지산염, 질산염 같은 경우는 5분간 대기해야 되지만 pH의 경우는 뚜껑을 덮고 잠깐만 흔들어 주고 나면은 그 색상표로 곧바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잠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제가 키우고 있는 미니 어항에 지금 20마리의 구피가 들어있는데요.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의 구피가 20마리 들어있다고 하면 그 전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안 재고 있는데 타이머를 한번 보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시간이 보이네. 이제 17초, 18초 정도, 19초 지나가고 있네요. 자,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상태로 두고 측정 시약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미니 어항에 구피가 20마리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어항 사이즈에 저 정도이면은 몇 마리 정도가 들어있을까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룹통은 가로 세로 높이가 20, 14, 18cm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에 들어있는 양은 높이가 한 18cm 중에서 13cm만 들어있다 보니까 물은 3.6L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피는 20마리가 지금 들어있고요. 이 비율로 구피가 들어있을 경우에 30큐브는 그럼 몇 마리가 들어있을까? 30큐브는 말 그대로 가로 세로 높이가 음? 30큐브는 가로 세로 높이가 30씩입니다. 그 중에서 물이 한 5cm는 덜 들어있을 테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30, 30, 25로 곱하면 물의 양은 22.5L가 되죠. 자반 어항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가 45, 30 그리고 35cm 정도 되는데 물의 높이는 30, 그래서 물의 양은 40L 정도가 되죠. 45큐브의 경우는 물의 양이 81L 정도이고 두자 강폭의 경우는 물의 양이 약 108L 정도가 됩니다. 이 비율로 지금 저쪽에 보이는 미니 어항의 비율로 이 어항에 들어있을 경우는 지금 구피가 20마리 들어있는데 30큐브의 경우는 125마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반 어항의 경우는 225마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큐브 어항에는 구피가 450마리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자 강포 어항에는 구피가 600마리가 지금 자라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작은 사이즈의 구피를 20마리 넣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두자 강폭의 어항에 이 정도의
비율로 그대로 넣는다 하면은 구피가 600마리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무한수 어항을 실험하면서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정도의 마리수, 지금 여기 룹톤 같은 경우는 20마리, 자반 어항의 경우는 225마리, 그러니까 4호큐브는 450마리, 두자 강폭의 경우는 600마리 정도를 그 이내 그 구피를 키우는 데는 관리도 용이하고 설탕량을 조절하는 것도 나름 편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보다 좀 더 과밀하게 키울 경우,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저 룹통에 30마리, 그리고 자반 어항에는 338마리, 4호 큐브에 675마리, 그러면 두자 강폭에는 900마리가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비율이 되면은 실제로 뭐 키우는데 그렇게 뭐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약간은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자 강폭에 600마리를 키우는 것보다는 두자 강폭에 900마리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좀 관리가 좀 까다롭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제 대략 한 4분이 좀 넘었네요.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제 어항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어항에는 지금 바닥에 흑사가 지금 깔려 있는데요. 흑사 밑에는 저면 여과기에 저면 판이 지금 한 개가 지금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살짝 기둥처럼 보이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저면 대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소 공급기를 꽂아서 지금 산소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산소가 올라가면서 물이 흐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이지만 어항에 물 온도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자그마한, 즉 소형 히터를 지금 달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탕물이 1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구조로 지금 해 두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제 5분 한 25초가 지금 넘어갔네요. 그래서 수질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씩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 색깔을 한번 보시면은 암모니아가 지금 0ppm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화면에 보이는 색깔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좀 보기가 편한가요? 자, 암모니아를 다시 한번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암모니아 수치가 지금 0ppm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질산염 하늘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좀 나오죠. 그래서 0ppm이고요. 질산염의 수치, 질산염은 이쪽을 좀 보시면 됩니다. 질산염 역시 지금 0ppm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산염의 경우에 ppm 수가 좀 높게 나오면은 점점 주황색을 거쳐서 빨간색으로 좀 바뀌게 되죠. 이걸 pH를 보겠습니다. 자, pH를 보면은 7.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질 측정하는 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무한수 어항을 올리면서도 수질 측정을 한 번도 올려보지를 못했었는데요. 물론 블로그에는 수질 측정한 결과들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상으로 찍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진짜로 수질이 이렇게 나올까 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실제 수질 측정하는 것까지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무한수 어항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신다면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무한수 어항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도 또 이 정도면은 나름 과밀이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구피가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낼 수 있답니다. 무한수 어항, 환수 어항보다도 처음에 조금만 좀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은 환수 어항보다 더 쉽게 운영하실 수가 있답니다. 이상 에메랄드 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